시작해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활동지에 관한 문제였네요. 활동지 활동은 자동 채점이 가능하다. 활동지 활동은 자동 채점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분석 탭에 들어가서 뭐 피드백을 주고 점수를 줄 수 있는 활동이다. 라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두 번째 문제는 또 활동지 문제네요. 활동지 활동은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오. 세 번째 문제, 퀴즈 활동에 대한 문제네요. 퀴즈 활동은 활동 중에 모든 문제를 푼 뒤, 정답이나 오답이 공개되는 코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어, 이게 뭐였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러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가 퀴즈였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평가 퀴즈겠죠? 평가 퀴즈. 네, 평가 퀴즈고, 마지막 AI 채점이 가능했던, 자동 채점이 가능했던 서술형 퀴즈에 대한 건데요. 서술형 답안을 자동 채점 후 몇 개의 등급으로 답안을 분류하게 될까요? 답안은 A, B, C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했었죠. 안에서 선생님께서 평가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은 AI가 자동으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작성한 답안과 그 답안을 비교해서 A, B, C 세 등급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기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요건 쌤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을까요? 네. 한 네 분 정도 참여를 해 주셨네요. 어, 네, 모르겠습니다. 맞춰주는 쌤들도 계시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오늘 연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요, 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엔트리 수업에 관한 활동에 관한 연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코드의 엔트리가 일반적인 엔트리와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로 나만의 엔트리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코드의 오리지널 그 엔트리 콘텐츠가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 요런 콘텐츠에 대해서 설문조사 살짝 진행해보고, 뭐 Q&A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들 다 여기 3번 보드 활동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되게 많은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한 7번, 8번 참여해 주셨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엔트리 수업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고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 2분 정도 받아볼 테니까요. 선생님들 여기다가 한번 새 의견 하셔서 의견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지 않는군요. 간단하게라도 엔트리 수업에서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웹 만드는 게 번거로웠어요. 수준 차이에 의한 진도 차이 발생. 채점의 불편. 철점도 불편했죠. 맞죠. 채점 많이, 자동 채점이 불편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자동 채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고 이렇게 수준별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일이 블럭을 설명하고 블럭을 조립하는 걸 보여주고 힘이 든다. 맞죠? 수업하실 때 그 안에서 블럭 찾는 것도 아이들 뭐 여러 명, 일대 다수로 수업을 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점이 있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수업을 하시면서 뭐 이런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선생님들이 엔트리 활동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해고하는지 채점에 대한 뭐 불편함도 있을 거고 디지털로 수업을 하는데 평가할 때는 또 그걸 뭐 선생님이 보시고 아날로그로 또 채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제를 뭐 받아봤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했다. 이런 저희도 불편함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저희 코드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것들을 확인했고 저희가 해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이라던가 아니면 평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인 과정에 있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뭐 결과물이 달라 정량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 엔트리 활동에는 지금은 두 게이지, 스테이지와 프로젝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어,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그 엔트리 활동, 지금까지 코드에서 사용했던 거는 프로젝트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스테이지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요. 스테이지라는 게 생기면서 자동 채점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AI 튜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모음 답안과 다를 때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블럭이 어떤 게 빠져 있고 아니면 안에 쓰여진 게 어떤 게 잘못 쓰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튜터가 알려줘서 다른 업체에서 됐던 자동 채점에서의 좀 한계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네, 그거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떨 때 스테이지 활동을 선택해야 되고 어떨 때 프로젝트 활동을 선택해야 되나 선택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활동은 목표별로 결과물을 제출하면 각 목표의 모범 답안과 비교해서 자동 채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지 활동에서는 자동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나 뭐 따라하기 그리고 순차적 개념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에 수업할 때 이런 걸 수준으로 하면 이 스테이지 활동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문제마다의 채점도 가능하고 학생이 그 저희 목표를 따라오면서 순차적으로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이 스테이지 활동으로 엔트리 활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활동은 언제 사용을 하냐? 자유롭게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고, 채점은 되지 않지만 선생님이 추후에 채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게임 만들기나 뭐 프로젝트, 학생에게 뭐 과제나 아니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아니면 기획했던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활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자동 채점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선생님께서 안에서 점수를 줄 수 있고 그 점수를 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학생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테이지와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테이지 다시 한번 어, 봤던 거 자세하게 돌아보면 학생들이 목표별 정오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코드를 저희 왼쪽 탭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죠. 뭐 엔트리 활동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실시간 탭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이 저희가 학생들이 문제 풀고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면 여기 1번 어느 정도 학생들이 뭐 다 풀었고 남아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안에서 학생이 잘 풀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당연히 분석 탭 가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학생이 제출한 답이 오답이면 코드 엔트리 AI 튜터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보시면 이 엔트리 도우미 보시면은 오브젝트 사용량이 누락됐다라는 뭐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이 이거를 보고 뭐 선생님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게 원인이구나. 그리고 요 해결 방법 묻기를 누르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답변을 알려주게 됩니다.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고 정답으로 고칠 수 있게 AI 튜터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또 아까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보려면 이 분석 탭으로 가서 학생이 제출한 답과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따가 되신 분도 함께 보겠지만 여기서 요 학생이 제출한 답변을 누르면은 이렇게 학생이 작성한 이 블록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 플레이어 보기를 눌러서 이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이 플레이가 작동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 확인하시고 여기 안에서 자동 시점된 것도 여기서 정답, 오답, 부분 점수 이렇게 바꿔서 선생님 시점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약에 선생님이 등록해 놓으신 모범 답안과 다를 때 학생이 오답을 받았을 텐데요. 그때 선생님이 여기서 정답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AI 튜터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학생이 다른 선생님과 뭐 다른 식으로 코드를 짰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 쪽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 채점의 한계를 조금은 저희가 극복을 했다.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죠,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선생님께서 요거를 하셔서 자동 채점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유도 있는 엔트리 활동을 목표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겠죠. 그래서 제출 여부는 실시간, 아까 보였던 여기 실시간 탭에서 제출 여부, 학생이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구겠죠. 실시간 또 좀 제출했으면 이렇게 제출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미제출 학생은 미제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똑같이 분석 페이지에서 학생이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내가 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선생님이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채점을 하신 뒤 아래쪽에 선생님이 피드백까지 학생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요게 이 학생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주거나 점수를 주거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저희 스테이지와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코드를 써보셨던 선생님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자동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왼쪽에 보면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를 따라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오른쪽 두 학생이 번째 표리를 이용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하게 어떤 되면은 거는 예, 제가 인사과에서 일하거든요. 야, 이 사람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제출했을 때 오답인, 그래서 오답인 거를 이렇게 안에서 수정을 해서 정답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제출했을 때 이렇게 정답으로 자동 채점이 됩니다. 만약에 틀렸을 때는 오류 도우미를 사용해서 안에서 뭐 어떤 게 오류인지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같이 선생님과 여기 지금 해볼 요 실습 체험하기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봤던 그 활동인데요. 이거는 여기 차례에서도 확인 가능하시지만 먼저 스테이지부터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여기 스테이지로 넘어와 주셔서 어, 여기서 목표를 보시면서 한번 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만들면서 해야 돼서 그래야지 뭐 분석이나 실시간 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목표를 보고 코드가 작성됐으면은 목표 제출하기 하시면 뭐 정답이면 이렇게 목표로 다음 목표로 가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끄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오답을 만약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답이라고 나오고 다시 해보기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고 왼쪽에 보시면 AI 도우미에게 묻기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묻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도우미가 잘못 작성됐다고 알려주죠. 여기서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바꿔줘라. 그래서 요거를 다시 3으로 바꿔주면은
뭐,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정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AI 튜터가.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을 보면은 제출본 블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작성했던 답변을 이 보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떤 작성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 분석 탭에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모든 제출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제출본 블록을 통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었으면은 정답된 걸로 제출하고 다음 목표로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하기 강아지 정하고 제출했으면 점을 제가 직접 넣고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제출했으면 오답인 걸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탭에서도 한 명 한 명 작성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개 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정답에 맞춰주셨고, 이렇게 제출된 거는 이 분석 탭 갔을 때, 이 안에서 정답에 맞췄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레이어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플레이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께서, 뭐, 오답을 뭐 정답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분 정답을 뭐 정답으로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선생님들이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스테이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채점은 선생님이 모범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시작 코드와 모범 답안, 뭐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만들 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선생님이 모범 답안에서 설정해 놓은 코드 그 블럭과 똑같은지 요거를 체크합니다. 근데 뭐 많은 선생님들이 좀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일단 모범 답안이 하나만 등록이 되는데 여러 가지 모범 답안을 올려서 그 모범 답안 중에 뭐 하나라도 맞으면 정답 처리가 되는 그런 기능을 좀 출시할 예정이고 선생님들이 뭐 요 모범 그 채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 블럭이 똑같지 않으면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류 도우미 같은 거 또 저희가 넣어놓고 선생님들이 점수를 수정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넣어뒀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채점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기능은 저희가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요거는 계속 좋아질 거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기술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블럭은 학생들이 무엇보다 숨기되는 혹은 힌트를 남길 수 있나요? 힌트 같은 거는 시작 코드로 힌트를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답 블록은 학생들이 뭐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선생님 계정이라서 모범 답안 보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따가 뭐 문제 만들 때 좀 알려드리겠지만 시작 코드 설정으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줄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 요 블럭이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쉽게 문제를 만들고 싶고 처음 한 학생에게 뭐 이런 개념을 뭐 수업하고 싶으실 때는 사용한 블럭만 보이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세 가지 블럭이 사용됐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블럭만 보이게 설정을 해 둔 거겠죠. 네, 이런 걸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이번엔 프로젝트 한번 체험해 보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스테이지와 달리 좀 자동 채점이 되지 않는 대신 학생이 원하는 대로 수업 코드를 블록을 이제 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 대신 저렇게 하더라도 선생님이 주신 이 목표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문제라도 뭐 자동 채점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그걸 선생님이 채점하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실 수 있다. 그럼 먼저 요거에 대해 목표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 플라스틱 병 오브젝트를 추가한 뒤, 일단 빈 플라스틱 병을 추가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한 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어떤 쓰레기일까? 그래서, 다가 나는 어떤 쓰레기일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고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저 따라서 한번 제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이나 분석 탭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해 주셨네요. 선생님 제출하신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 거 볼 수 있고, 지금 1차 제출만 해주셨는데, 뭐 여러 번 해주셨으면 몇 번째 제출한 것까지 다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지금 제출했고 안 했는지 이렇게 보이겠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참여하지 않는 학생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분석택에 가시면은 제출하신 선생님 기준으로 해서 미제출한 사람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제출하신 선생님께서 보고 선생님께서 채점할 수가 있겠죠. 스크립트는 어떻게 되는지 대답 기다리는 것까지 제대로 되고 있고, 스크립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의도한 대로 잘 채점한 코드가 배열된 걸 확인하고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학생에게 공개하고 피드백. 참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학생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수도 적고 피드백도 완료됐다고 뜹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는 뭐 채점만 하게 되면 채점을 뭐 100점 주더라도 이렇게 여기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미등록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한 명 한 명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점수를 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능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시면은 뭐 대시보드 뭐 팁도 있고 한데 이런 팁들을 보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선생님 좀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점수를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 1주차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출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시간 전까지 제출한 것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봤던 스테이지와 요 프로젝트의 대시보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혹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제출 마감 시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스테이지보다 어렵지 않아서 다들 질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의 엔트리 수업 만들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활동을 이제 저희가 뭐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선생님이시니까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엔트리 활동을 수정하시거나 생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콘텐츠 탭에서 이루어지겠죠. 콘텐츠의 내 보관함에서 새 코스 만들기 또는 편집을 클릭하게 됩니다. 뭐 지금 뭐 저희 시리즈도 만들어서 새 콘텐츠 만들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안에서 새 코스 만들기 혹은 가지고 저희 뭐 시리즈에서 이미 담기 한 거 선생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수업 자료의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안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엔트리 활동으로 접근하기 가능합니다. 근데 엔트리 활동의 스테이지나 프로젝트는 처음에 생성할 때 정해진 만약 스테이지를 선택했으면 추후에는 이제 프로젝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 선생님이 원하시는 유형의 유형으로 골라서 활동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게 되면은 스테이지 프로젝트 원하는 어, 유형에 맞춰서 활동을 추가를 먼저 해주시면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 코드, 목표, 모범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설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코드에서는 이렇게 처음 학생이 이 코딩 환경으로 입장을 했을 때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시작 코드를 어떻게 줄 거냐.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가이드를 줄 수도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뭐 힌트에 대해서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 코드를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힌트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플러스로 우측 상단에 보면 그 ENT 파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안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이 엔트리 활동에 대한 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쌤이 갖고 계신 이전에 가지고 뭐 수업하셨던 선생님들 수업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기 코드란에다가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뭐 스프라이트라던가 오브젝트라던가 한 번에 뭐 다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좀 화려해질 텐데 그렇게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 코드에서는 이런 거 한 번에 설정하실 수가 있고 시작 코드 안에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작할 때 있는 코드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모범 답안에서는 이런 걸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어서 여기 안에서 선생님이 다 설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시작 코드에서 뭐 오브젝트나 이런 장면 같은 거 다 추가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이 처음에 딱 확인하는 딱 그 환경이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범 답안 스테이지에서의 최고의 장점은 자동 채점일 텐데 이 자동 채점을 잘 되게 하려면은 모범 답안을 등록해야 됩니다. 모범 답안은 각 목표마다 하나씩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아까 여기 왼쪽 탭에서 목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제출을 했을 텐데 그 목표 하나마다 여기 모범 답안을 선생님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생성 자체로는 채점할 수 없다. 이런 뭐 안내가 있고 이전 모범 답안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에서 작성한 모범 답안 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위에 이전 목표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거기다 더 블럭을 쌓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전 모범 답안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거기서 수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이런 모험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하게 되면은 요 설정 탭, 나중에 세 번째 설정 탭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던 모든 블럭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용한 블럭만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사용한 블럭만 보기 아니면은 전체 블럭 다 보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상황에 맞게 요 수업자료 엔트리 활동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 시작 코드와 모은다고 한 페이지가 어떻게 다른지 코드 페이지에도 스테이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보실 수 있고 프로젝트 만들기는 뭐 이 스테이지와 달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자동 채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 코드만 등록을 해주시고, 목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는 있어야 하니까요. 목표를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 학생이 조금 뭐 기획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뭐 안내를 넣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프로젝트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여기 연수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서 만들어 뒀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과 제출한 답안이 정확히 똑같아야 정답으로 인정되나요? 맞습니다. 이거 아까도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똑같이 돼야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꼭 선생님이 등록한 모범 답안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다르게 작성한 답안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도 뭐 이런 교육학적으로 좀 유의미한 행동일 텐데,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론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크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걸 따라오되, 다르게 작성했더라도 AI 튜터가 선생님이 등록해 놓은 요 모범 답안 쪽으로 답변을 작성할 수 있게 AI 튜터가 계속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답안을 확인하신 뒤에 네, 여기서 점수를 바꿔주면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해서 학생들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목표마다 자동 채점을 하려면 모범 답안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범 답안을 꼭 더 넣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아니요 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굳이 모범 답안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출을 할 수가 없겠죠, 문제를. 학생이, 작성한 코드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시보드, 분석 탭에서도, 이 분석 탭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출한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모범 답안을 넣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모범 답안을 넣지 않아도 제출만 못할 뿐이지 수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상황에 따라서 굳이 이렇게 자동 채점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냥 모범 답안 빼고 만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만드는 거 이제 선생님들과 직접 같이 해볼 텐데 그 전에 여기 이론적으로 궁금했던 거 아니면 여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다면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같이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스테이지나 프로젝트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선생님들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네, 수업 제작.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수업 제작 시 수업 과제 프로젝트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실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범 답안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모범 답안을 추가하면 학생들이 코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뀝니까? 네, 맞습니다. 모범 답안이 선생님 들어가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을 위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셨다면은 처음부터 모범 답안을 넣어서 만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콘텐츠 안에서의 스테이지 활동 안에는 일단 다 모범 답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활동은 없습니다. 스테이지 자체가 채점을 하기 위한 그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굳이 채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스테이지보다는 프로젝트로 네, 만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 탭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이론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새 컨텐츠 만들기에서 새 코스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계속 뭐 활동지나 퀴즈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봤을 텐데 이번에는 엔트리 활동 추가해 주시고 먼저 스테이지 활동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선택해 주시고 엔트리 활동 만들기 해주시면은 왼쪽에 저희가 같이 봤던 것처럼 시작 코드, 목표, 그리고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시작 코드로 가면요. 뭐 아까 전에 여기 뭐 오브젝트나 배경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뭐 저는 미리 이렇게 아까 저희가 했던 활동이죠. 그거를 블로그에서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오브젝트랑 배경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여기서 뭐 시작 코드를 몇 개 넣어둘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제
목표로 넘어가면은 이제 모범 답안을 등록해 주세요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목표를 추가해 줘야겠죠. 목표가 있어야지 모범 답안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여기다가 뭐 만들 수 있겠죠. 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 프로젝트는 운영이라고 말하고 왼쪽으로 3초간 마이너스 310만큼 날아가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시작 코드 그대로 사용. 처음에는 선생님이 넣어주시니까 시작 코드 그대로 사용하기를 넣어주시면은, 네, 이 시작 코드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모든 답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했던 게 시작 코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넣고, 3초 동안 움직이기, 요거네요. 이렇게 돼서 3초 동안 마이너스 300만큼, 네, 10만큼 이동하기. 이렇게 모음 답안을 설정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작성 완료를 해주시면, 아이고, 여기 아니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새로운 목표 또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또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다른 목표 모범 답안 가져오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모범 답안을 가져온 뒤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 코드를 당연히 요 강아지를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 없겠지만 가지고 올 때 만약에 그땐 새로운 그냥 기본 저희 코드를 가져오기라고 해놓으면 이게 아니라 새로운 그냥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어서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문제를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시작 코드와 목표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내려가서 설정을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모범 답안에 사용한 블록만 보기, 요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온오프를 여기다가 오프를 하게 되면 학생이 이따가 수업자를 배부를 했을 때는 전체가 다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용한 블록만 보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시작, 그리고 뭐 움직임, 그리고 여기 자료, 요 세 가지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성 완료를 하게 저장하고 종료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새 엔트리 활동 스테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스테이지를 만들어 봤으면 이제 프로젝트도 만들어 봐야겠죠. 프로젝트는 스테이지에 비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모음도 많이 없겠죠. 설정도 없는 이유는 좀 자유도 있게 아이들에게 코드를 작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블록이 다 보여야 되고, 안에서 시작 코드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목표, 뭐 가이드를 줄 수 있겠죠. 뭐 어떤 걸 생각해서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번 뭐 주고, 2번 목표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그 기본적인 뼈대를 주고, 어떤 형식의 뭐 결과물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 대신 안에서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이런 거 넣어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틀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저장하고 종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스테이지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코스 저장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세 코스가 완성이 됐고 요거를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블록들도 내가 사용한 것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주고 목표만 추가해서 학생이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런 프로젝트 활동은 바로 추가할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보시면 여기 새 코스 이런 것들 이름은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에서. 이 안에서 편집해서 여기 안에서 어, 스테이지 활동 보고 여기는 프로젝트 활동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안에서 뭐 탭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수정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 엔트리 활동들에 대한 수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실제로 하면서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해봤는데요.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코드를 활용하면서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엔트리가 가진 뭐, 설정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셨는데, 선생님들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그냥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험해보고 여기 저희 여기 교환 활동 보시면서 네네 말씀해 주세요. 목표 작성 후에 네 모범 답안은 학생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 코드만 보이게 됩니다. 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시작 코드만 학생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네 15분까지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선생님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일에 코드에 추가해서 목표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면 모금 답안에 목표일과 목표일 이 코드를 다 등록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 2에서 그 모범 답안을 작성할 때 다른 그 목표에 이 작성한 그 모범 답안을 불러오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목표 2에 가서 다시 목표 1에 그 코드를 또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앞 단원, 이 앞 문제, 코스, 그 앞 목표에 대한 정답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가져오시고 추가적으로 요 2번 목표에서 작성해야 되는 답안만 작성하면 되게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뭐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이제 코드를 적어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선생님들이 뭐 지금 시리즈로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 플러스 추가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 이렇게 시리즈로 그 콘텐츠가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자를 하나하나를 다 담게 하셨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을 없애서 각 이렇게 주제마다 묶어진 시리즈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게 되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엔트리 자료들이 저희가 추가를 해 두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 자료 안에는 엔트리 교과 기반 컨텐츠로 이렇게 프로그래밍과 엔트리 금성 엔트리 실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비성교과서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 둔 거고, 요거는 금성 출판사 안에 있는 예제를 제가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두 개 다 엔트리 실습을 위한
수업 자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기초 엔트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여기 엔트리 첫 걸음과 엔트리 우주 대탐, 요거는 뭐 게임 만드는 거거든요. 시리즈에서. 네, 요걸 학생들이 따라가면서 하나의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 자료다. 그리고 이건 SDG 주제로 익히는 엔트리. 요렇게 저희가 뭐 만들어둬서 학생들에게 특정 요 사회 문제를 인식시킨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수업 자료로 그냥 교과 수업과는 조금 달리 선생님께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방과후 수업들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특정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져다가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곧 나올 엔트리 시리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코드 좀 알지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 기반으로 블록 코딩 기초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요 수업 자료 저희가 열심히 좀 컨텐츠를 좀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좀 저희 플랫폼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자료를 제작해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 자료는 제공하되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수정해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희가 막 마구잡이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생님들과 실제 학교 선생님들과 협업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선생님들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콘텐츠를 만들 거고 이렇게 실제로 선생님께서 요거 자기 비상 교과서를 쓰는데 좀 비상 교과서랑 그 금성 출판사 그거밖에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사용하신 수업에 활용하시는 요 엔트리 예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비상 교과서 말고도 뭐 금성 그리고 뭐 천재 이런 교과서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뭐 다른 출판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선생님 사책에 맞는 콘텐츠를 추가해서 선생님 사용하실 수 있게 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여기 컨텐츠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싶어서요. 컨텐츠 수요 조사 대표 활동지를 넣어뒀습니다. 가보시면은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8개 정도로 하고 기타까지 만들어 뒀는데요.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하신 다음에 꼭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수요가 많은 것들의 컨텐츠를 먼저 제작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컨텐츠들 한번 쭉 보시고 만약 기타 선택하셨으면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뒤에 이 컨텐츠들 먼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하시고 나서 밑에 Q&A로 내려오시면은 오늘 여기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 저희가 이렇게 제작북 만들어서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보면은 안에 보시면 요 스테이지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가이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 수업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것과 여기 안에 이론은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가 새로 만들어 둔 거여서. 그래서 두 개 다 활용해서 선생님이 좀 엔트리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안에 보시면은, 스테이지와 프로젝트 말고 미션이라고 또 있습니다. 미션은 뭐 저희가 아직 추가되지 않은 기능인데, 뭐 미션이라는 기능까지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 오늘 여기 준비한 수업은 다 끝이 났는데 밑에 마무리 퀴즈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꼭 제출해 주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마무리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렌트리 활동은 스테이지, 프로젝트 두 가지 활동에서 모두 자동 채점이 가능하다. 네. 여기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자동 채점이 불가능해져.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네. 넘어가면은 다음 설명에 맞는 코드 엔트리 활동의 모드는 무엇일까요? 목표별로 결과물을 제출하면 각 목표의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자동 채점된다. 학생들이 목표마다 자동 채점된 점수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거는 스테이지 모드에서 자동 채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보면 여기 미션 모드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 모드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드의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어디인가? 요거는 선생님들이 매번 이제 저희 코드를 활용하실 때 내 보관함과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혼동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번 추가를 해 둔 건데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콘텐츠를 보실 수 있는 데는 콘텐츠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뭐 시리즈별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꼭 그 시리즈를 담기 하신 후에 내 보관함에서 그 시리즈 안에 있는 코스들을 수정 보완하실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콘텐츠 라이브러리겠죠. 내 보관함은 오리지널 콘텐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수정 보완하신 그 자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새로 생성하신, 네, 만드신 수업 자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쭉 해보면서 엔트리 체험도 해보고, 이론도 배우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원래 3주차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주, 2주, 3주 모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선생님들 하시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코드를 잘 활용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설계하시고 이용하시려면 꼭 필요한 그 연수라고 생각을 해서요. 선생님들 귀한 시간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이 연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같은 건 언제든지 단톡방 혹은 뭐 제 개인 번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락을 한 번씩 다 드렸었죠. 거기를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항상 코드를 여기 채팅 문의에다 문의를 해주시면 저랑 저희 팀이 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 2, 3차 연수가 모두 끝났는데 저희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추가 연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시다면은 뭐 다른 연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거기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선생님들 그 사정상 뭐 이 연수를 못 듣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도 녹화본도 다 선생님들께 제공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거 잘 활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자료 만들고 저희 이제 어 4주까지 하고 5, 6, 7주차 선생님들이 활용해 보면서 이제 공모전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텐데 거기서 선생님이 만드신 수업자료 같이 공유해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앞으로 남은 저희 12주차 그 과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3주차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도 단톡방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그거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연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단톡방 통해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여기 30분까지 있을 테니까요. 채팅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성중학교 양승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채팅을 못해서. 네네, 말씀해 주셔도 네네. 됩니다. 그 네, 문제 만들 때, 컨텐츠 생성할 때 네. 학생들이 이렇게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코드들을 이렇게 잠금 기능으로 설정하고 원하는 부분만 학생들이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혹시 있나요? 파이썬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그 블록 코딩에서요? 엔트리에서. 네네. 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그쵸? 들어서 네, 코드가 조금 이렇게 간단한 코드 말고 긴 코드에서 네. 그 디버깅 아, 활동 같은 거를 할 때 네네네. 애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데만 수정을 하면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문제가 좀 아, 많으면, 네. 이게 문제가 코드가 길으면 네, 여기 애들이 많으면은. 엉뚱한 데에서 헤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 막 요런 거 하나, 요런 것만 바꾸면 되는데 학생들이 막 다른 네네네. 거 막 요걸 갑자기 삭제하고 요렇게 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직 그 기능은 없는데요. 그거 아, 저희가 뭐 필요하시면은, 블럭 잠금 기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네네네네네. 그거는 아직 없는데, 요게 엔트리 자체를 만져야 되는 거여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제가 개발팀에게 아이디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요 기능이 유의미하다고 하시면은 개발해야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함수 안에 편집하는 거는 잠가 놓고 네네, 그 학생들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만 기능을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들어 본다거나 네, 아니면은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코드는 잠궈 놓고 네, 학생들이 함수만 편집을 해서 네. 문제 미션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근데 오, 그게 코드.org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요거 한번 선생님 혹시 제 번호 아시죠? 네네, 네, 그거 제 카톡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좀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서 한번 네네.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좀 개발팀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기능인 것 같네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즉, 운전 마치시고 나서 네, 선생님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채팅을 못 해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네, 이거 네, 이렇게 연수하시다가 마이크 퀵 네, 네,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켜주시더라고요. 네, 네, 박정민 쌤도 네, 필요하시다고 하네요,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네,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한번 남겨주세요. 요 아이디어 좀,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